우리가 마음에서 벗어나는 지혜 수행을 진행하면서 진척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억측이나 공허한 수사로 보이는 정도에 있습니다. 스스로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견해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쳤던 숨은 동기들을 발견한 결과입니다. 자기 견해를 내려놓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 우리는 사건들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려 했던 시도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신파조의 인생에 대한 포기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70년대 노래 제목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상 이념적인 모든 성향들이 탈각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 뭔가 옳아야 한다는 신념이나 자신이 옳고 그런 것을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욕망도 내려놓게 되며 사회에 무언가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허영에 가깝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호킨스는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신념체계도 사회에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도움이나 교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면 세상의 모습이 자기 마음의 투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견해를 내려놓는다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쉬워 보입니다. 많은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깨달음 전통의 가르침을 새로이 받아들여 정견을 익히는 것 말고 견해를 세울 일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견해가 뚜렷하면 내려놓기가 쉬운데 흐리멍텅하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앞서 보았듯 에고는 자기 견해를 만드는 조건화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견해를 제조하고 장착합니다. 관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수행자의 삶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자기 견해의 형성입니다. 우리는 서문답에서 같은 것에 대해 한 번은 옳다고 했다가 한 번은 틀렸다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생성된 관념을 흔드는 장면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가짜입니다. 따라서 흔들 수 있는 것에 대해 고수해야 할 여지를 없애려는 것인데 모든 관념이 이렇습니다. 모든 논쟁과 의심, 가설, 가공적 개념을 만들어내는 이유, 무의식적인 목표는 언제나 자신이 올바른 입장에서 틀린 것을 심판하겠다는 에고의 허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치성을 정당화하려는 동기를 가진 것이고 상상적인 허구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대로 허물기 위해서는 구조물이 단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견해가 유체처럼 형성돼서 단번에 허물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수행자들은 쌓고 다지고 다시 허무는 과정을 반복해 자기 견해를 부수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념, 자기 견해와의 지난한 싸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걱정은 일면 타당합니다. 다만 우리는 더 나은 견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아닌 진실, 실상을 보고자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상을 보고 나면 견해는 필요 없게 됩니다. 영적 수준의 한 단계에서 실상을 보면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관념은 불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이란 것을 압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처럼 짖거나 닭처럼 날갯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해집니다. 실상을 보는 것은 그 수준에서 마음으로부터 해방을 선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한 수준에서 깨달으면 그 수준에서 알게 된 것에 대해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던 관념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확연해집니다. 관점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런 식으로 현실화됩니다. 그러나 실상을 못 본 상태에서는 에고가 제시하는 실상에 대한 가상의 이미지와 느낌에 대한 자기 견해를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강렬하면 심리적인 체험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깨어있음이 강조되는 것이죠.
에고는 실상의 진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의 관념, 지각작용으로 포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에고가 전체성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체험할 수 있으려면 그것의 밖에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깨달음 전통의 정견들과 척도들을 통해 수행자가 무엇을 알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상사각 수준에서는 생각에 대한 태도를 통해 관념의 투사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알 수 있고, 수분각에서는 선문답을 통해 의식, 성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혜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놓는 길입니다. 나라는 정체, 내가 믿는 세계에 대한 신념과 정서, 무의식적 애착까지 철저히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이 실제로 내려놓아지는 이유는 그것이 허상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지만 그 이해는 에고에 대한 알면서 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나라고 믿는 에고는 실제로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곧 에고이며 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에고는 그저 반사작용을 수행하는 기계적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나라는 느낌은 사실상 최후까지 에고를 지배하는 코어 펌웨어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기본 프로그램, 마치 밀폐된 방의 문을 열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환풍기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한, 의식이 있는 한 계속 작동하는 근본적인 토대 장치가 에고입니다. 나야, 나야, 나야. 유식학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제7 말라식이라고 부르죠. 형상이 있는 세계를 운영하는 근본적 메커니즘으로 심층 전체 의식이 일어남과 동시에 일어나 세상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위치성을 통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고는 자신이 독립적인 실체라고 하는 확신에 가장 크게 집착한다. 일시적이나마 에고는 영원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은밀한 수단으로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에 매달리기도 한다. 이런 값싼 미봉책에 의해 영적인 에고가 생존의 필사적인, 그러나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의 실체성에 대한 환상들은 아주 소중한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기를 꺼린다. 그 과정은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한다. 미지의 것을 위해 아는 것을 버리려면 대단한 노력과 자발성, 신에게 자신의 기존 신념들을 기꺼이 내맡길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이 필요하다.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놓고 지혜의 길에서 맞닥뜨리게 될 에고라는 장애를 검토해 봤습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믿는 이유를 알고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좁은 문이지만 길은 열려 있습니다.